안녕하십니까? 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 이번 시간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고, 근데 문제는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까지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저의 실패담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직장인 수험생분들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대체 왜 이렇게 시험을 취득하는데 오래 걸렸을까요? 사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 해당 표의 내용은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전체 시험의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응시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최종 합격률이 몇 명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는 저 합격률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자, 작년보다 10%가량 합격률이 떨어졌죠. 그만큼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이 합격률만 보세요. 아,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겠구나. 이제 이 표에서 그런 내용만을 좀 캐치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많으실 텐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률이 아니고 바로 결시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결시율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매년 8월에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를 하는데, 그 시험 접수는 했으나 아예 응시를 안 한 사람들의 비율이 바로 저 결시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내가 접수는 했으나. 자,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시험까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시험을 접수했다라는 거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했다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재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시험에 응시를 했겠죠. 접수를 했겠죠. 왜 안 나타났을까요? 시험장에. 답은 뻔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하기는 했으나 누가 봐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의 실력을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굳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문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비중의 사람들이 시험장에 안 나타나요. 자,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약 12만 명이 시험에 접수를 했으나 4만 5천 명 수준만 실제 시험장에 4만 5천 명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결시율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4명은요. 부동산 교육 시장의 호구입니다. 자, 공부도 안 했고 시험도 제대로 볼 것도 아니면서 교재를 구매하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자신의 돈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흔한 직장인 수험생의 공부 패턴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직장인 수험생들이 합격 목표로 잡는 기간은 2년을 보통 잡습니다. 왜냐면은 1차와 2차의 수험 기간을 2년으로 각각 나누는 거죠. 왜냐면은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와 2차를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의 회사 생활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2년 안에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꼭 합격을 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직장인 수험생에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직장을 관두기 전에는 이 딜레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상하는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제일 큰 문제죠. 공부가 우선이냐, 회사가 먼저냐. 자, 업무와 공부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우리는 중점을 둬야 할까요? 뭐 특출나게 내가 재산이 많다던가, 뭐 부모님이 정말 돈이 많다던가 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과를 내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진급을 해야지만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의 연봉이 올라갑니다. 업무보다 공부가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러한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가 그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개업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것 자체가 내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시험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공부가 우선이냐, 회사의 업무가 우선이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회사의 업무가 우선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너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고객과의 미팅도 계속 있죠. 외부 업체의 미팅도 있죠.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들이 컨트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조차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외부까지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요즘 직장인들의 숙명인 거죠. 자,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와이프와 내 사랑스러운 아기와의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다 챙길 수가 있을까요? 챙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생각하신 것보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초반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멈추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회사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가 쉬고 싶다 혹은 뭐 다른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퇴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난 절대 합격이 안 될 것 같다. 합격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과연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대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교재를 구매하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핑계들 중 하나겠죠. 이렇게 우리는 직장인 수험생들이 부동산 교육업계의 호구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은 공부와 업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네. 저 역시도 2년이라는 시간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책을 보면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그래도 내가 나름 목표를 가지고 취득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부를 사실 3년 차가 됐을 때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공부냐 회사냐에 대한 딜레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잡지 않던 이 딜레마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3년 차에 1차 시험만 준비를 했었는데 또 불합격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냐 공부냐의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공부의 스타트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3월부터 했던 이유는 처음에 기초 강의를 좀 듣다 보니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는데 왠지 내용을 다 알겠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래서 기초에서는 또 교수님들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멘트를 많이 하세요. 자,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수업을 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된다. 기초에서는. 기초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민법에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부동산학 개론이다. 라는 이해만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 말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굳이 11월, 12월에 듣지 않고 이제 기본 강의부터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나마 제가 만약에 1월 달부터라도 좀 공부를 했으면은 그나마 합격에 가까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적으로 3월 달이 돼서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연말과 연초에는 조직 변동도 있고 조직 변동을 하게 되면 담당하는 지역도 변경이 되고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점포 개발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 집중을 하고 내가 3월 달부터 슬슬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는 회사의 이슈는 계속 발생됩니다. 계속 발생돼요. 공부를 하다가 못하고 어느 주에는 계속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 주에 아예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초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시간마저 불안하게 되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지? 민법?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시간이. 그러다 보니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사실 느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 시험 합격하기 힘들겠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딱 열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감도 안 잡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 실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죠.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직장인 수험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합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업무와 공부를 완벽하게 이원화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회사의 일을 공부와 연관짓지 마시고요.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공부는 공부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상사에게 욕을 먹고 경쟁사에게 뭐 압박을 받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원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물론 힘든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일은 일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원칙은 요 세 가지였어요. 업무 시간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업무 시간 안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일은 회사 안에서 마무리한다. 절대로 집에서 회사의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의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 사실 오히려 그 성과적으로는 회사에서 더 낼 수 있었던 퍼포먼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왜냐면은 집중을 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오전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시간에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빠르면은 8시, 늦으면은 9시 반, 정말 늦으면은 뭐 10시 반에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3시간이라는 원칙을 하나 지켰어요. 무조건 3시간은 공부하고 잔다. 내가 공부를 시작한 시간이 10시든 11시든 12시든 무조건 3시간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았던 제 몸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사실 3시간 못한 적도 좀 있기는 하겠죠. 자, 하지만 주중이든 주말이든 어떤 약속이 있던 내가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다 보니 나름 학원에서 제시하는 스케줄, 예를 들어서 보통 학원들이 이제 기초, 기본, 심화, 문제풀이, 그리고 뭐 모의고사 풀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수강생들의 학습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40%의 결시율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결시율에 들어간 10명 중에 4명이 과연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내가 시험조차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아닐 거예요.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저처럼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예 취득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 도저히 안 되거든.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업무와 공부를 완벽하게 이원화할 수 있는가? 이원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공부하지 마십시오.